경제 이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코노미 클럽 시간 준비되어 있고요.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요.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덕호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대표님과 과연 어떤 이야기 또 경제에 대한 이야기 파헤쳐 볼지 주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에이지 오브 울트먼 GPT 스토어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이 AI 섹터에 대한 전략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또 샘 올트먼 CEO가 방한을 한다고 하는데 이 소식 덕분에 또 지난주부터 들썩들썩했던 것 같아요. 이슈 먼저 소개해 주시죠, 대표님. 아무래도 이제 방한이 이제 한 시간들을 봤을 때는 사실 고작 한국에 머문 시간 19시간밖에 되지 않는다. 네. 근데 이 19시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가 아마 이게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제목도 뭐 에이지 오브 올트먼이라고 적었던 게 아마 어벤져스 영화 보신 분들 기억날 겁니다. 에이지 오브 울트론이라고 해서 네. 토니 스타크 아이언맨이 또 AI를 만들어서 로봇과 전쟁을 준비하려다가 오히려 로봇과 전쟁하게 되는 이런 아이러니한 모습이 나왔었죠. 제가 이 모습을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이제 생성형 AI라고 하는 시장이 뭐 챗 GPT를 시작을 해서 지금 어마어마한 나비 효과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 나비 효과가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가 정작 서비스적인 측면은 사실상 뭐 언어 기술에 한정되어 있는 뭐 LLM이라든가 이런 대규모 언어 모델만 갖고 있는 종목들이 좀 먼저 움직이고 있고 네. 사실상 이걸 확장해서 하고 있는 서비스들은 상대적으로 좀 종목의 주가가 좀 덜 가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과연 이런 종목들을 볼 때 과연 이 성장 장세는 지금 어디에 있고 그럼 우리가 초입 단계에서 과연 HBM3는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가? 그럼 더불어서 이제 서비스 시장이 확대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기업들을 눈여겨봐야 되는가? 이게 이제 결국 핵심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샘 올트먼이 이제 19시간 동안 방한을 했지만은 네. 사실 주된 내용은 AI 시장에서의 어떤 우리 스토어를 써주세요 이런 내용이 아니라 사실 전용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시장을 지금 탐색하는 과정이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SK 하이닉스 부사장도 마찬가지로 만나서 논의를 했던 게 지금 HBM3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 통해서 공급을 요청을 하기 위해서 논의를 했던 상황이고요.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DS 부사장을 통해서 이제 대화를 했지만은 이제 전용 반도체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단계가 아니라 이제 차세대 반도체를 직접 만들기 위해서 투자를 하겠다. 여기에 대해서의 양산 체제를 준비해 달라는 식으로 논의가 됐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처럼 지금 AI 뭐 챗 GPT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정작 가는 섹터는 사실 반도체 섹터였죠. 뭐 CXL이라든가 아니면 뭐 HBM3 관련주라든가 이렇게 종목들만 가고 있었는데 이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좀 얘기를 드린다면 결국은 우리가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가 와 이거 좋다라고 느끼려면 당장 눈앞에 뭐가 보여야지만이 믿게 되는 게 견물생심이라는 게 결국은 시장에서의 당장 지배적인 논리입니다. 소비 심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온디바이스다 보니까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올라갔던 섹터 돌이켜보면은 온디바이스 관련주라고 해서 기기들 관련된 종목들이 좀 먼저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는 막상 이거 기기 그리고 애플에서도 비전 프로가 이번에 좀 대박이 나오는데 야 그러면 이제 앞으로 메타버스도 커지겠네? 그럼 이거 하려면은 메타버스 뭐 하지? 이제 인공지능 들어가야 되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다시 HBM3 올라가고요. 또 최근에 일주일 이내에서는 또 장비주가 또 한번 급등을 했었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당장에는 우리가 이제 이런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조금 집중을 하다 보니까 지금 장세에서는 이런 하드웨어적인 종목들의 주가가 좀 상대적으로 많이 높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GPT 스토어를 과연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느냐? 자, 우리가 오픈 마켓이 열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뭐 이제 구글도 마찬가지로 이제 실제로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뭐 어플을 등록할 때 수수료가 굉장히 세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오히려 지금 챗 GPT를 이용해서 만든 기업들 입장이면은 너희 우리 서비스 이용하고 있네? 이거 팔리면 우리 수수료 일부만 뗄게 이것만 해도 사실 오픈 AI 입장에서는 두 가지 다 벌어가는 소득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용자가 많아지길 바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지금 우리 국내 기업은 서비스를 지금 제공하고 있다. 그러면 당장의 시장을 저렴하게 확대할 수 있는 마케팅 기회가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장 이 생성 AI 시장이 지금 성장기에 들어가는 단지 초입 단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도 많은 종목들이 사실 실적과 괴리가 큰데도 불구하고 이거 지금 이번에 대박이 날 거래 그래서 주가가 얼마를 갈 거야. 사실상 지금 애널리스트 분들도 사실상 막 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물론 대체 시장에 대한 규모를 파악했을 때는 이 정도 주가를 갈 수 있다라고 보지만 문제는 이 생성형 AI라는 것이 이 기업만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또 개별의 독자적인 스타트업이 나온다면은 그만큼 파일을 빨리 뺏길 수 있다는 것도 그렇죠. 감안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서비스 격차가 점점 부각되기 시작하는 거는 바로 이 챗 GPT 스토어가 오픈된 지 앞으로 6개월, 1년 뒤부터의 실적이 과연 이 기업에 견인되는가. 이 대목을 꾸준하게 추적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은 AI 쪽으로 해서 일단 하드웨어 쪽이 많이 잘 갔던 것 같은데 이제는 앞으로 또 GPT 스토어도 공개가 됐으니까요. 데이터들이 쌓이게 되면서 어떤 서비스를 내놓는 기업들이 또 부각을 받을지 하나씩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종목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오늘은 그러면 AI 쪽에서 어떤 종목부터 살펴볼까요, 대표님? 오늘 저는 AI 중에서 주된 섹터는 아무래도 AI 챗봇 섹터를 좀 말씀을 네. 드리고 싶습니다. 뭐 오늘 섹터에서는 조금 차익 매물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뭐 1.7%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제도 차익 매물이 좀 강하게 나왔는데 종목별로 좀 편차가 좀 다르긴 했죠. 자, 그러면 좀 가장 먼저 보셔야 될 종목은 저는 일단 폴라리스 오피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챗GPT 얘기를 하지만은 뭐 어떤 분이 뭐 챗GPT냐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만큼 우리가 이 언어 모델을 가지고 해석을 할 수 있는 이 언어 토큰을 활용한다? 그러면 이제 각각의 문서에서 작성되는 이 언어별의 그러니까 희소성이라든가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이 됩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사실 대량의 언어를 취급을 했던 이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문서화된 데이터가 너무 많고 여기에 대해서의 후속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다는 거죠. 자, 우리가 회사 취업할 때 뭐 우리가 뭐 커말 자격증 있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쵸. 요즘에 그런 거 물어보는 회사가 잘 없습니다. 왜냐? 그런 거 없어도 그냥 회사에서 지금 이런 거 제공되는 툴들 다 회사 툴들 다 쓸 줄 알면 되고요. 더불어서 이거 잘 모르겠다. 그냥 챗 GPT나 아니면 뭐 클로버 엑셀에다 물어보면은 이거 이런 식으로 쓰시면 돼요. 이렇게 코드 만드시면 만들 수 있어요. 이거 다 알려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쓰느냐는 이미 이 제품들을 꾸준히 갖고 있던 기업이다 보니까 이걸 솔루션으로 제공만 하더라도 사실 폴라리스 오피스 입장에서는 기존의 문서 이용자들이 쉽게 수식을 접근하고 좀 더 다른 문서들과 연계할 수 있는 기점들이 커지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런 폴라리스 오피스가 지금 단기간에 급등한 부분들은 아직까지 실적에 대한 기반들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네. 저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1억 2,700만 명의 구독자가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다양한 Q&A라든가 문의라든가 이런 거 어떻게 씁니까? 이 수많은 질문들을 다 받아온 입장이라면은 저는 여기에 대해서 기대감들을 좀 더 높여도 괜찮겠다. 다만 오늘 장주에서 이런 차익 매물이 계속 나오는 거는 마찬가지로 이제 방안, 그러니까 올트먼 대표의 이제 방안이 지금 어느 정도 테마성 소멸이다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좀 두 번째 종목도 같이 한번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플리토입니다. 사실 이제 지금 최근에도 좀 이슈가 굉장히 많았던 플리토인데. 자체 기반 이제 텍 트랜슬레이션, 그러니까 CT 엔진을 지금 개발을 해서 가지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작년 11월 15일부터는 이제 서울에 있는 외국인들 대상으로 관광 안내소에 실제로 이 부스를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언어라고 하는 게 이 사람 발음이 좋을 때가 있고 뭐 발음이 안 좋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쵸. 뭐 예를 들면 제가 뭐 전날 술을 과음을 해서 오늘 혀가 안 풀려서 발음이 안 나오는데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알아듣습니다. 근데 맞죠. 외국인들이 또박또박 읽어주는 한글만 배우다가 이런 발음 들으면 저 사람 무슨 얘기하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할 거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지금 이 관광소에서는 이제 LED 패널에다가 상대방이 얘기한 것을 바로 통 번역을 해서 자막이 올라오는 식으로 형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저는 이런 시각적인 부분들을 바로바로 연결할 수 있는 서비스가 더 외지인 입장에서 그리고 우리나라를 모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소통을 좀 더 유연하게 해줄 수 있다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플리토 같은 경우에는 뭐 의료라든가 관광 쪽에 좀 특히 이제 강화가 되어 있었는데 어제죠. 24일에 또 24일에 마찬가지로 또 이런 서비스들을 좀 확대를 하겠다라고 네.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마이스 산업, 우리가 흔히 말하는 컨벤션 산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컨벤션 산업에서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송번역 시스템을 이제 도입을 해서 오픈을 하겠다라고까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런 어떤 이제는 단순히 일상적인 대화가 아니라 어떤 무역 세미나라든가 이런 전문 용어가 필요한 어휘들을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서의 개념들을 고집하신다면은 이제 B2B 모델들은 조금 더 확장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폴라리스 오피스랑 플리토 두 종목에 대해서 일단 먼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확실히 AI 쪽으로 부각을 받게 되면서 두 종목 모두 최근에 시세가 좀 폭발했던 종목들 위주인데요. 다음으로는 인스웨이브 시스템즈 주셨던데 이 종목은 상장한 지 1년 안 됐던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작년에 이제 상장을 하다 보니까 사실 단기적으로 뭐 신규 상장주 하면은 그래도 뭐 주가 얼마 못 가던데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셨는데 네. 꼭 그렇지만 않죠. 뭐 두산 로보틱스도 기대감은 많은데 사실 실적 아직 안 나왔는데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쵸. 원인이 지금 대체할 수 있는 시장 캐파가 너무 크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인스웨이브 시스템즈 같은 경우에는 DX 사업을 갖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UX나 UI 쪽을 건드려서 우리가 디지털 사업으로 전환하는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 강점이 있죠. 이미 이제 대법원에서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이라든가
네. 뭐 미래 등기 시스템 또 심지어는 뭐 이민 행정 통합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개발한 이력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과거에는 종이로 다 써가지고 이렇게 불편하게 했던 것들을 이제 집에서 그냥 편안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이런 서비스들을 계속 오픈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인스웨이브 시스템즈 같은 경우 어떤 영향이 있냐?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이제 홈페이지라든가 어떤 모바일 디자인 쪽에서 이제 특화가 돼 있다 보니까 사실 이런 어플을 만들 때 사실 아이디어는 좋으신 분들이 많아요. 저도 대학교 다닐 때 대학 친구들이 하면 나 이런 거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데 옆에 커먼과 다니시고 내가 그거 이렇게 만들면 되지 않을까? 그걸 나는 못 한다고라는 얘기를 합니다. 네. 자, 그러면 결국 우리가 상용화 시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 챗 GPT가 운영하고 있는 GPT 스토어의 개념을 봤을 때는 개발자들을 위한 페이지일까요? 아니면 비개발자인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가 더 활성화될까요? 당연히 일반화 시장에서의 수요가 더 크기 때문에 네. 활성화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인스웨이브 시스템즈가 지금 기존에 갖고 있던 웹스토어의 역량을 충분히 강화를 해서 지금 이번 스토어에 가장 먼저 진출을 한 국내 기업 중 하나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AI 기반에서의 디자인 설계 부분까지 조금 더 말씀을 드린다면은 저는 오히려 이 인스웨이브 시스템즈가 해외에서 요구하는 사람들의 눈높이까지 더불어서 마케팅 데이터까지 확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캐파 역량들이 조금 더 커질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인스웨이브 시스템즈 일단 관련해서 먼저 GPT 스토어에 좀 진출을 했던 굉장히 좀 선제적인 기업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의 경우에는 근데 한번 정치 테마 쪽으로 묶였던 것 같은데 한번 이렇게 묶여버리면 사실 내용 상관없이 주가가 좀 급등 급락을 좀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 부분은 걱정 안 해도 괜찮을까요? 일단 인스웨이브 시스템즈의 약점이라고 하면 첫 번째는 일단 정치 테마주를 한번 엮였던 이력이 있고요. 자, 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지금 상장한 지 지금 채 1년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신규 상장할 때 한참 우리가 11월 공매도 직전에만 하더라도 신규 상장 좀 뭐 좋을 거다 하지만 사실 당일날 상장은 팔고 당일 상장은 팔고 그쵸. 이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인스웨이브 시스템즈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우리가 뭐 38 커뮤니케이션 이런 데 가면은 뭐 IPO 예정들 뭐 지금 확정 공모가 얼마다, 의무 비율이 얼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상대적으로 인스웨이브 시스템즈는 조금 더 텀이 길었다는 점. 그래서 네. 저는 이 말은 뭐냐면은 의무 보유 기간이 조금 긴 종목들 같은 경우에 특징이 뭐냐면은 단기적인 종목의 흐름보다도 지금 실적이라던가 혹은 주당 수익 가치가 상당히 높게 평가가 되고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인스웨이브 시스템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신규 상장한 종목들 중에서 실적이 좀 탄탄한 편에 속합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종목들이 뭐 오늘 장중에서 보니까 뭐 8%까지도 뭐 이렇게 쭉 빠졌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 그냥 기술적으로 좀 차익 매물이 좀 나오는 것뿐이지 저는 오히려 장기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기대 가치가 좀 커진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지금 최근에 좀 진입하신 분이라면은 저는 한 24,000원대에서 좀 손절 라인을 잡고 좀 네. 분할 매도하셨다가 좀 조정에 매수하시다든지 이런 전략적인 움직임이 좀 필요할 뿐이지 기대감 자체는 저는 오히려 우리나라에서의 UX나 DX 사업 부분들은 활성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보셔도 될 것 같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장기적인 성장성을 기대해 보셔도 되는 신규 상장주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어떤 종목 볼까요? 마지막으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스트 소프트입니다. 네. 뭐 최근까지도 굉장히 좀 주가 움직임들이 굉장히 가파르게 나와서 사실 많은 분들이 부담을 좀 많이 느끼실 것 같은데요. 우선 이제 AI 휴먼의 IP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페르소 라이브 안에 있는 나탈리가 또 실제로 110개의 언어를 들은 지 3초 만에 답변을 할 수 있다. 네. 리플라이를 할 수 있다라는 강점들이 나왔는데 뭐 최근에 우리가 뭐 딥러닝 관련해서 뭐 범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유가 뭐냐면은 뭐 지금도 제 영상 뭐 어디 중국에서 퍼가지고 유명한 뭐 어디 한국에 누가 이런 얘기했더라 이런 뭐 찌라시가 돌 수도 있어요. 이런 네. 헛소문이 돌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런 사람을 써서 왜 이런 AI를 만들려고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까도 제가 뭐 견물샘힘이라는 표현을 말씀드리면서 뭔가를 봤을 때 우리가 호감을 느끼고 호감을 느꼈을 때 행동이 이루어지듯이 우리가 대화를 하는 것도 우리가 키보드에서 딱딱하게 글자 몇 줄 올라오는 것보다는 같이 사람이 말을 하면서 말풍선에서 글자가 나오는 거는 이미지가 확 다릅니다. 네. 그리고 생동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AI 휴먼 서비스들이 이제는 뭐 특정 몇 개의 모델을 임대하는 형태가 아니라 이제는 고객사들이 요구하는 모델에 맞추어서 일종의 어떤 프로듀싱을 하는 개념이 되지 않을까. 네. 언젠가는 뭐 이런 AI 휴먼들이 실제로 버추얼 뭐 아이돌들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가상의 아이돌들, 뭐 지금도 이미 존재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쵸. 이런 사업들을 신규 뭐
뭐 예를 들면 뭐 신규 음원사들이 또 출원하게 되는 하나의 발판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기술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사실 지금 시장은 실적 대비했을 때는 조금 이스트 소프트가 좀 단기간에 좀 높게 나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차익 매물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금 종목을 좀 접근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오늘 잡았다 그러면은 여기서 상방을 좀 너무 높게 잡기보다는 하방 라인을 조금 더 확인하시면서 다시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비중을 무겁게 두시기보다는 조금 지금 시점에서는 약간 좁혀 나가자 정도로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가볍게 접근해 보시면 좋을 종목이고요. AI 휴먼 쪽으로 이스트 소프트까지 함께 점검해 봤습니다. 사실 오늘 대표님이 주신 종목들 뭐 4가지 전부 다 살펴보면은 차트상으로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면 내일 만약에 샘 올트먼이 이제 방한한 뒤에는 뭔가 한 번의 차익 실현 빌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접근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저는 오히려 방한 이후에 한 일주일 동안은 조금 등락폭이 좀 굉장히 심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저는 만약에 투자를 하신 입장이라면은 조금 지금 시점에서는 뭐 반절 매도 정도는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오히려 이제 변동성에 대한 대응은 사실 뭐 지금 테마 자체는 이미 다 성립이 됐고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는 매수자 우위 관점이라면은 아직 이 종목들이나 이 산업을 매수를 상대적으로 덜한 뭐 매수 주체들, 뭐 기관이라든가 외인들 같은 경우에 최근에 또 종목을 매수한 종목이 있지만 또 매도 물량들은 시장 전반으로 현금화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들이 취할 포지션은 이제 기술적으로 조정이 됐을 때 진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수급 동향을 특히 외국인 관점에서 좀 더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접근 방법까지 드렸으니까요. 관련해서 AI 투자 전략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코노미 클럽 시간이었고요.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덕호 대표님의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을 함께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오늘 투자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장의 중심 마치겠습니다.